네, 안녕하세요. 진석시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낚시라는 취미가 등산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관심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나도 한번 낚시를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낚시 분야에 접근을 해보면 장비는 뭘 구매해야 되고 또 뭐 어디서 어떤 낚시를 해야 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낚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야, 너도 낚시할 수 있어. 자, 먼저 우리가 낚시 장비를 구매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낚시를 할 것인지 그걸 먼저 정하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항구에서 이렇게 원투 낚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배를 타고 이렇게 선상 낚시를 할 것인지, 이런 낚시의 형태를 정해야 우리가 장비를 구매할 때도 구체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낚시의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알아볼 낚시는 원투 낚시입니다. 원투 낚시는 항구나 갯바위 등에서 추와 바늘을 달고 그 바늘에 지렁이, 미꾸라지, 개불 이런 생미끼 등을 껴가지고 멀리 던진다 해서 원투, 그래서 원투 낚시라고 불립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볼 낚시는 바로 선상 낚시입니다. 이 선상 낚시는 우리가 선상에 일정 비용을 내고 그 선장님께서 우리가 잡을 대상 어종이 있는 포인트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배 위에서 하는 낚시를 우리가 선상 낚시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루어 낚시입니다. 이 루어 낚시는 루어라고 불리는 이 가짜 미끼를 이용해서 대상 어종을 잡는 낚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찌낚시. 이 찌낚시는 물에 뜨는 그 찌를 이용해서 입질을 파악해서 대상 어종을 잡는 낚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중에서 나에게 맞는 낚시는 무엇인지, 또는 어떤 대상 어종을 잡고 싶은지,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비를 구매를 해야 하는데, 장비 구매에 앞서서 필수 장비 및 용어 등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뭘 사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요건 제가 낚시점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따라오세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장비는 이 낚싯대입니다. 보통 우리가 낚시꾼들은 로드라고 부르죠. 먼저 이 낚싯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릴을 올려서 고정시키는 부분, 이 부분을 릴 시트라고 합니다. 릴 시트. 그리고 낚싯줄을 통과시키는 부분, 이 링을 가이드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낭창낭창 거리는 부분, 이 앞부분을 초리대라고 합니다. 예. 이 낚싯대는 그리고 낚시의 형태, 그리고 대상 어종에 따라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만 해도 굉장히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초보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원투도 하고 싶고, 배낚시도 하고 싶고, 루어 낚시도 하고 싶고, 그런데 전천으로 할 수 있는 낚싯대가 없냐? 답변을 드리자면은 그런 전천으로 맞는 낚싯대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낚싯대를 구매를 하실 때는 내가 잡고 싶은 어종이 무엇인지, 그다음 또 내가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낚싯대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정하고 접근하시면 선택의 폭을 훨씬 줄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장비는 바로 릴입니다. 이렇게 릴은 크게 두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쪽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스피닝 릴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베이트 릴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이 스피닝 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스피닝 릴은 핸들이 좌측, 우측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좌핸들, 우핸들 구분지어 있지 않고 내가 핸들을 돌리기 편한 쪽으로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스피닝 릴은 주로 캐스팅 낚시, 우리가 던지는 낚시, 또는 가벼운 채비에 이용하는 낚시에 이 스피닝 릴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스피닝 릴을 살펴보면은 1000번, 2000번, 3000번 이렇게 숫자별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 스피닝 릴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가 올라갈수록 릴은 커지고, 라인을 감는 양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파워, 드랙력, 그 다음 회수 속도, 이런 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시로 전갱이나 볼락 등 이런 소형 어종을 잡을 때는 보통 1000번에서 2000번 릴의 소형 릴을 쓰고, 방어나 부시리 등의 대형 어종을 잡을 때는 5000번 이상의 크고 힘이 좋은 릴을 사용하죠. 자, 두 번째로 이 베이트 릴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베이트 릴은 아까 스피닝 릴과 달리 핸들이 고정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좌핸들을 살 건지 우핸들을 살 건지 그거를 미리 정하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베이트 릴의 가장 큰 장점은 조작성이 굉장히 간편하다는 겁니다. 요걸 이제 썬바라고 하는데, 썬바를 누르면 줄이 풀립니다. 그 다음에 핸들을 다시 감아주면은 닫히죠. 누르면 풀리고 돌리면
다 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트릴은 주로 이렇게 조작성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 선상 낚시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낚싯대랑 릴까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줄, 낚싯줄, 라인을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예. 자, 이제 이쪽에 낚싯줄이 있는 코너로 와봤는데, 낚싯줄도 종류가 뭐 정말 많습니다. 뭐 카본, 모노, 뭐 합사 이런 식으로 엄청 그 특성과 종류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바다에서는 주로 요 합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합사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합사에도 호수가 다 적혀 있습니다. 뭐 0.85, 1.25, 1.5호, 뭐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호수가 다 올라가거든요. 이 호수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호수가 올라갈수록 낚싯줄의 두께와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 이제 이 낚싯줄이 뭐 두꺼워질수록 안 끊어지고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낚싯줄이 두껍게 되면은 캐스팅을 할 때 비거리가 적어지고 그 다음에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옆으로 많이 흐르게 됩니다. 대신 힘은 강하죠. 반대로 낚싯줄이 얇아질수록 비거리, 캐스팅은 멀리 나가고 조류의 영향은 적게 받으나 이제 라인의 강도,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뭐 얇은 걸 써야 되냐 두꺼운 걸 써야 되냐 이렇게 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 대상 어종마다 그 합사의 호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아, 그리고 그 낚시 방송 보시다 보면은 원줄, 목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원줄이 뭐고 목줄이 뭔지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 원줄과 목줄의 차이는 이 릴에 감겨 있는 줄, 이 줄을 원줄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목줄은 바늘이 묶여 있는 줄을 목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원줄과 목줄을 한번 연결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원줄과 목줄을 연결해 봤는데, 여기서 원줄이 어딜까요? 그렇죠, 여기 보라색 이 릴에 감겨 있는 부분, 그 라인을 원줄, 이 바늘에 묶여 있는 요 줄 부분을 목줄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이해되시죠?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뭐 낚싯대, 릴, 낚싯줄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남은 거는 채비입니다. 채비 또는 미끼. 근데 이 채비를 제가 여기 있는 걸 전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마 몇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채비들은 가장 뭐 많이 사용되고 기초적인 것들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일로 오세요. 자, 요게 이제 바로 뽕돌입니다. 뭐 추 또는 싱커 이런 표현으로도 불리죠. 요게 이제 낚시의 미끼, 채비 등을 내가 원하는 수심층까지 내리거나 던질 때 요 뽕돌의 무게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거죠. 예. 자, 여기가 이제 찌 코너입니다. 찌. 이 찌는 우리가 입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 위에 이렇게 띄워 놓는 거를 바로 찌라고 합니다. 그 형태가 긴 거는 막대찌라고 부르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는 구멍찌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 대상어나 낚시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번에 루어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루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루어를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내가 잡는 그 대상어 중에 먹잇감의 모양과 비슷하게 만든 가짜 미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루어는 가짜 미끼다, 인조 미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루어의 종류도 뭐 워낙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잡을 대상 어종이나 뭐 상황에 맞게 루어를 선택하셔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낚시 기초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바로 안전장비들이죠. 먼저 이 바다 낚시의 필수 안전장비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구명조끼입니다. 구명조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은 팽창형 구명조끼라고 부르고 이쪽은 부력 소재형 구명조끼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이 팽창형 구명조끼를 살펴보면은 여기에 이제 가스가 들어있고 이쪽에 또 센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센서가 작동하면서 가스가 팡 터집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튜브가 팽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명조끼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낚시를 할 때는 그렇게 움직임에 큰 제약을 받지 않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요 팽창형 구명조끼는 주로 선상 낚시를 할 때 많이 이용을 하시죠. 예. 이건 선택이 아니고 여러분들 필수입니다. 필수. 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구명조끼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명조끼, 부력 소재형 구명조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가주면, 자, 이거는 팽창형과 다르게 이 안에 이미 부력제가 이거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만져보시면 뭔가 스펀지 같은 게 느껴지실 거예요.
따로 뭐 센서나 가스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 자체로 그냥 구명조끼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부력 소재형의 장점은 이 안에 이미 쿠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날카로운 갯바위에 넘어지거나 뭐 물에 빠졌을 때 어디에 부딪히거나 그럴 때 이 중요 장기들을 이 구명조끼가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 장점이 또 있죠. 그래서 이 구명조끼는 주로 갯바위 낚시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 구명조끼를 많이 착용을 하시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요 안전화. 이게 왜 안전화이냐면 우리가 바다에 갔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이끼, 돌에 이끼가 껴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정말 미끄러워요. 거기서 넘어지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 이 안전화의 밑바닥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펠트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쇠가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끼 같은 부분, 갯바위의 이끼 같은 부분을 밟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안전화를 반드시 신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낚시점에서 필수 장비 및 용어 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 낚시 장비를 구매를 해야 하는데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한 가지 장비로 모든 낚시 장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낚시의 장르를 선택하셨다면 해당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하시면 어떤 장비를 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바다낚시, 루어낚시, 원투낚시, 대낚시 등 큰 카테고리별로 네이버, 밴드 등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낚시 정보 종합 포털 사이트 낚시누리에서도 낚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나 사이트들은 지난 수년간 그 강태공들의 노하우와 장비 등의 솔직 후기 등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를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각 낚시별로 가성비 장비, 국민 장비라는 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져 있는 거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비싼 장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가성비 장비를 구매를 하셔서 추후에 그 본인의 그 여건에 맞게 장비를 교체해 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낚시를 할 것이고 또 어떤 장비를 구매해야 되는지 파악이 다 이루어지고 장비 구매까지 다 하셨다면은 이제는 정말 필드로 나가봐야겠죠.